취임 100일 맞은 민선 7기 성철호 시장이 공약 이행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부 협조가 절대적인데 험로가 예상됩니다. 고용 문제에서 노사 간 해결책을 찾지 못한 현대중공업의 첫 노사정 회의가 열렸습니다. 울산시 중재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태풍 콩메이로 적지 않은 피해를 본 울산은 오늘도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고양시의 저유소 화재와 관련해 울산시도 석유화학 저장시설에 대한 긴급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월요일 저녁 뉴스데스크 울산입니다. 오늘 취임 100일을 맞은 성철호 울산시장이 공약 이행 계획을 밝혔습니다. 공약 사업만 31개, 9조 원이 넘게 필요한데요. 무엇보다 정부 협조가 절대적입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취임 100일을 숨가쁘게 달려온 송철호 시장이 민선 7기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사업과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울산을 에너지 메카로 만드는 것을 최고 우선 과제로 손꼽았습니다. 확대하고 그것을 융복합시켜서 울산을 에너지 메카로 만들어 감으로써 새로운 산업도 일으키고 그리고 일자리도 대거 창출하려고 합니다. 송 시장이 밝힌 공약 사업만 31개, 사업비는 9조 5,959억 원입니다. 임기 내 공약 사업의 77% 달성이 목표입니다. 울산 공공병원을 임기 내 착공하고 시민신문고위원회와 노사민정화합회의는 내년까지 본궤도에 올리고 2만 개의 울산형 일자리 확충도 제시했습니다. 방구대 안각화 보존과 맑은 물 확보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야 하고 대규모 예산과 시간이 필요해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전체 재정의 17%를 차지하는 도시교통 분야에서는 임기 내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착공하고 트램의 실시 설계까지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남 알프 스케일 불카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지만 울산대교 전망대에서 장생포를 연계하는 해상 케이블카는 설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공약 이행 계획은 주민 배심원 회의를 거쳐 수립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정부 결정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시민 공감대 또한 마련되지 않아 험로가 예상됩니다. MBC 뉴스 서하경입니다. 지방 정권이 23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민선 7기는 적폐청산, 또 개혁을 외치면서 출발을 했는데 너무 기대가 컸던 걸까요? 데스크 논평 홍상순 뉴스 취재 부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적폐청산을 가장 먼저 얘기했습니다. 집권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어떤 적폐 사례도 밝혀낸 게 없습니다. 비리 제보는 잇따르고 있다는데 내부 감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 MBC가 제보를 받아 자료를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번째로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겠다고 했습니다. 영남 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을 접겠다고 발표하더니 단 며칠 만에 다시 추진하겠다고 번복했습니다. 장생포의 고래 등대를 짓겠다던 계획은 철회했지만 대안으로 제시한 아쿠아리움 역시 사업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울산시는 인사청문회를 요구하는 다수의 목소리를 거부하고 농공행상을 해왔습니다. 선거운동을 도왔던 사람들은 공모직으로 울산시청에 입성했고 울산시 산하기관에도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이런저런 위원회를 만들고 있는데요. 위원 상당수가 선거운동을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자칫 그들의 목소리가 시민의 목소리라고 포장되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울산시와 울산시 의회는 상호 협력하고 견제하는 세력이 아닌 대립 관계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앞으로 3년 9개월이 더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내내 시민들이 지켜보지만은 않을 겁니다. 2020년 총선은 민선 7기에 대한 중간 평가가 될 겁니다. 데스크 논평입니다. 현대중공업의 고용 안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회의가 오늘 처음 열렸습니다. 노사 간 대화로는 해결책을 찾지 못해온 만큼 지방 정부가 함께하는 회의를 통해서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높습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현대중공업 노조와 회사 대표, 울산시장이 한자리에 모여 손을 잡았습니다. 현대중공업의 고용과 경영 위기를 해결할 방법을 함께 찾는 노사정 회의가 처음 열렸습니다.
각자의 입장이나 명분을 떠나서 우리 모두 함께 상생하자는 의미로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사가 한 테이블에서 마주한 건 지난 7월 24일 회사 안에서 열린 임단협 교섭 이후 처음입니다. 해양사업부 유휴인력의 활용 방안과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 문제를 놓고 극심한 갈등을 벌이면서 노사 간 논의는 없다시피 했습니다. 어렵사리 이런 마련된 이 자리를 통해서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누고 서로 입장의 차이를 좁혀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지방정부가 또 회사가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제대로 해나면서 조합원들의 고용을 지켜내고 회사가 경영의 위기에서 극복될 수 있는 방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서로가 양보해 상생하는 방안을 찾기로 노사정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시는 현안 해결을 위해 노사 간의 무너진 신뢰를 다시 구축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사와 울산시는 앞으로 매주 2번 실무자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현안에 대한 노사의 입장 차이가 극명해 울산시의 중재가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당사자들이 논의 테이블에 함께 앉은 만큼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는 기대도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태풍 콩레이로 울산에서는 300건에 달하는 크고 작은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을 행락철을 맞아 통행에 차질이 없도록 도로나 산책로 위주로 우선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길이 85m, 폭 6m 도로가 내려앉은 국도 24호선. 경남 밀양에서 울산 방향 2개 차로가 전면 통제된 채 중장비를 동원한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굴착기가 하천 바닥을 긁어 물길을 돌려놓고 도로 아래 지반을 다지는 작업이 쉴 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실된 비탈면을 복구하는 데는 덤프트럭 450대 분량의 보강토와 석재가 투입됐습니다. 인근 신불산과 가지산을 기점으로 하루 평균 통행량이 17,000대에 달하는 만큼 오는 10일쯤 응급 복구 작업을 마치고 임시 개통할 계획입니다. 국토관리청의 자문위원, 경찰청의 교통안전, 그다음에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임시 개통을 하겠습니다. 5, 6m가량 땅꺼짐 현상이 발생한 방어진 순환도로는 복구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밤사이 낡은 하수관로를 교체하고 포장 공사를 마쳐 교통 혼잡을 최소화했습니다. 아무래도 주민들 통행에 좀 불편을 안 드리기 위해 가지고 야간에 좀 긴급하게 공사했었습니다. 예. 쓰러진 나무와 떠내려온 쓰레기로 아수라장이 된 태화강 둔치는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부터 정비를 마쳤습니다. 수거된 쓰레기는 400톤 가량으로 건조 후 모두 소각될 예정입니다. 태풍 와가지고 많이 더러워졌을 줄 알았는데 많이 깨끗해져가지고 산책하기 편했던 것 같았어요. 울산시는 태풍 콩레이로 인명피해 없이 293건의 시설물과 농경지 8.5헥타르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최종 집계했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주요 뉴스를 짚어드리는 큐브 뉴스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에 큰 불이 나자 울산에 있는 유사시설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울산에는 한국석유공사의 650만 배럴의 지하 원유 비축기지, 현대오일뱅크의 30만 킬로리터의 저유소, SK에너지와 S오일의 대규모 저장 탱크 등이 있는데요. 또 158.9km의 송유관이 울산을 지나고 있고 석유 수송을 위한 펌핑장도 있어 화재 등에 대한 긴급 점검이 시급합니다. 울산 청년 창업펀드 1호 투자기업으로 주식회사 NX테크놀로지가 선정됐습니다. 울산시는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고성능 저비용 에너지 관리 플랫폼을 개발하는 울주군 범사업 NX테크놀로지에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울산 청년 창업펀드는 울산시와 한국모태펀드, 금융기관 등이 지난해 12월에 조성한 120억 원으로 운영됩니다. 울산에서는 지난 5년간 경찰관 13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채익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파면 1명과 해임 3명 등 13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채익 의원과 울산발전연구원은 울산시의회에서 신봉로터리 교통혼잡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호원 교통과학 연구원 등의 교통 전문가들은 신봉로터리의 만성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회전교차로 또는 평면 신호교차로로 변경하고 신봉로터리의 제2공업탑을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울산시와 외솔 뮤지컬 컴퍼니가 공동 제작한 뮤지컬 외솔이 정부 주관으로 열리는 한글날 공식 경축 행사 메인 공연으로 내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 특설 무대에 오릅니다. 내일 공연에서는 조선어 학회 사건과 전국에 흩어진 우리말을 모으는 말모의 운동, 또 한글은 목숨이다 대합창 등 하이라이트 부분을 재구성해 선보입니다. 30여 명의 출연진들은 축하 공연에 이어 최연배 선생의 생전에 작사한 한글날 노래 제창과 만세 삼창을 하며 한글날 경축 행사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울산 지역 노동자의 평균 급여는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2년 연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6년 귀속 울산 지역 노동자의 1인당 평균 총급여는 4,072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만 원이 감소해 2015년 51만 원 줄어든 데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전체 노동자의 1인당 평균 급여는 3,36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14만 원이 늘어 울산과 대조를 이뤘습니다. 울산대학교 병원 노사가 오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노사는 기본급 2.2%와 호봉 승급분 1.4% 인상, 경력금 50만 원 지급에 합의했으며 간호사를 늘리는 등 인력을 충원하고 계약 기간이 끝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우선 고용하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노조는 다음 주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잠정 합의안 통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8시 10분쯤 63살 A씨가 집 근처인 상북면 양동마을 입구 하천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그제 오후 3시 30분쯤 간월산으로 등산을 간다고 한 뒤 실종됐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A씨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천을 건너다 태풍으로 불어난 하천물에 실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 울주군 삼남면의 한 공장 야적장에서 불이 나 보관 중이던 플라스틱 2톤과 공장 일부를 태우고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이준영 판사는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위해 10년 동안 신분을 감추며 살아온 5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8년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지인으로부터 3,100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10년 가까이 서울에서 숨어 살다 공소시효 만료 6일 전에 검거됐습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오늘 울산을 찾아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고강알루미늄 등 지역의 현안 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울산과학대 청소 노동자 문제와 현대중공업, 또 고강알루미늄의 구조 조정 등 지역의 노동 관련 현안을 신속히 해결할 것과 또 울산지방정부와 의회가 노동정책 기본계획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